여러분, 오늘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불편한 진실, 바로 우리가 매일 삼키는 영양제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지켜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저는 오히려 이 보조제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국이나 홈쇼핑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 보조제 5가지를 제 경험과 환자 사례를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필요한 약값을 아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간과 심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 중이신 지역과 나이를 알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살 박모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영양제를 한 움큼 삼키셨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홍삼, 은행잎 추출물까지. 이제 건강은 문제없겠지라는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이유 없는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일부 보조제가 간 독성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순수한 의도가 잘못된 정보와 상업적 유혹 앞에서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항산화제라고 부르며 젊음을 지켜주고 암을 예방한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면 심장병과 암을 막을 수 있다는 가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시험이 밝혀낸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흡연을 계속하면서도 폐 건강만큼은 챙겨야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폐가 버티지 않겠습니까? 라며 웃던 그분은 몇 년 후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흡연자에게 고용량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오히려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 70대 여성 환자분은 뇌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응급실 앞에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비타민 E는 소량일 때는 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해 뇌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흡연 남성 3만 명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고 사망률도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가 심부전과 뇌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의학계는 이미 고용량 항산화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고와 홍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젊음을 돌려준다는 문구만 넘쳐납니다. 여러분, 항산화 효과는 알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색깔 있는 채소,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같은 식품에는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은 고용량 보조제를 끊고 매일 다른 색깔의 채소 2가지 이상을 식탁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알약 대신 반찬을 고른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뼈는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혈관이 굳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에 2번 2000mg이 넘는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이제 뼈는 튼튼해지겠지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 년 뒤 뜻밖에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딱딱하게 석회화돼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75세 남성 환자분은 하루 3알씩 칼슘제를 드시다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신장 결석이 발견돼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칼슘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몸에서 천천히 흡수돼 필요한 만큼 사용되지만 보충제는 단시간에 혈중 칼슘 농도를 급격히 높여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유제품 같은 음식으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에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걷기와 근력 운동으로 뼈에 자극을 주면 골밀도는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슘제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멸치 반 줌과 햇볕 20분, 그리고 하루 3000보 걷기를 먼저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보조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좋다고 믿고 챙기시는 것이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진코라고 부르는 보조제입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머리가 맑아진다. 치매 예방에 좋다. 혈액순환을 돕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혹시라도 치매가 오면 어쩌나,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던데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솔직히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험은 분명하다는 사실을요. 은행잎 추출물은 초기에 몇몇 작은 연구에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규모로 오랫동안 진행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을 6해 동안 관찰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멎지 않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함께 먹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은행잎 보조제를 몇 년째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벼운 낙상사고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뇌출혈로 번져서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기억력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단순히 치아를 뽑는 시술을 받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아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매일 먹던 은행잎 추출물이 문제였습니다. 약국에서 파니까 안전한 줄 알았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치매와 기억력은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치매 예방에는 이미 검증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혈류를 늘리고 뇌세포가 새롭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신문을 소리 내어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70살 넘어서 그림을 배우신 분이 계신데 또래보다 기억력이 훨씬 또렷하게 유지됐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넷째, 식습관입니다. 채소,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가 중심이 되는 지중해 식단이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결코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걷고 배우고 소통하고 잘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30년 이상 환자를 지켜본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은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마시는 보충제지만 최근에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많이 찾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더라.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마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지요.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고용량을 파우더 형태로 섭취할 때 생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74된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2잔씩 마셨습니다. 이제는 근육이 더 생기고 몸이 튼튼해지겠지라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피로가 심해지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원인은 과도한 단백질 파우더 섭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이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원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여기에 무리까지 더해지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단백질 파우더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 첨가제, 심지어는 중금속이 섞여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해외 유명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키우는 건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음식은 단백질뿐 아니라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함께 줍니다. 소화도 비교적 잘 되고 신장에도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0살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근감소증 위험이 있어 걱정하시던 분인데 단백질 보충제 대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작은 생선 2토막을 식단에 넣었습니다. 1년 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약이나 파우더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 단백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량 파우더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식탁의 음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바로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요즘은 하루 한 팩이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다는 이름으로 수십 가지 알약이 들어있는 제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이제 고민하지 말고 한 번에 챙기세요 라며 아주 편리한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작은 약봉지를 뜯어 한 움큼 삼키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리함이 함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들 가운데 이런 종합 패키지를 복용하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살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해서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12알이나 되는 알약이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고용량, 비타민과 불필요한 성분들이 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살 남성 환자분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을 더 챙기겠다며 종합 영양제를 추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등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작은 잇몸 출혈조차 못지않아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까지 겪으셨습니다. 약과 보조제가 충돌한 결과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영양제는 음식에서 얻는 것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필요하지 않은 성분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면서 간과 신장,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꼭 필요한 성분만 의사와 상의하여 최소한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뼈 건강이 걱정된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C를 채식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비타민 B군을 보충하는 식입니다. 그 외에는 굳이 알약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도 대부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멸치와 두부, 채소와 과일, 생선과 견과류 같은 익숙한 음식이 이미 우리 몸에 맞는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된다는 달콤한 문구는 상업적 유혹일 뿐 의학적 진실은 아닙니다. 몸에 꼭 맞는 것만, 꼭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기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직접 보아온 수많은 환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5가지 금지 보조제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암을 예방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알약을 삼키셨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암과 뇌출혈 위험을 높였다는 사실, 제가 직접 본 환자들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심장과 혈관을 잃을 뻔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장 결석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뼈는 튼튼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몸의 다른 장기가 상처 입은 겁니다. 셋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 기억력을 지켜준다 광고에서는 화려하게 말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오히려 출혈 위험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알약이 아니라 걷기, 대화, 식습관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넷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을 키운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이미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단백질 과다가 더해지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근육은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 위 음식과 꾸준한 운동으로 지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섯째,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는 광고에 속아 많은 분들이 한 움큼 삼키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성분과 중복된 성분이 몸을 괴롭힙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고 약과 충돌하여 위험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종합 영양제는 편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과잉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꼭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해야 하는데 우리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과 햇볕, 그리고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채소와 과일은 색깔별로 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이렇게 접시에 다양한 색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햇볕도 중요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굳이 비싼 약을 사서 삼키지 않아도 햇볕과 걷기만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면 됩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고 근육은 반복된 사용을 통해서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웃고 대화하는 사람은 뇌 건강과 심장 건강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대화 한마디, 웃음 한 번이 보조제 10알보다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보조제를 내려놓고 생활 습관을 바꾼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하루 10알 넘게 드시던 보조제를 모두 끊고 대신 채소, 반찬과 과일을 늘리고 매일 공원을 걸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소화가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은행잎 추출물을 중단하고 대신 매일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친구들과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이 약이었다는 그분의 고백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알약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몸은 생활로 지켜집니다. 건강을 위해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식탁을 돌아보십시오. 알약을 삼키기 전에 창문을 열고 햇볕을 맞으며 걸어보십시오. 병원 진료실에 오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이것이 3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제가 양심을 걸고 전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십시오. 내가 먹어본 보조제 중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 혹은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습관이 있다면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경험담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 중이신 지역과 나이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과 발걸음과 웃음 속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진심을 담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